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이 컨텐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는 자동차 구입 전에 생기는 다양한 고민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지금껏 유튜브를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고민에 대해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구독자분들께서도 직접 해당 고민에 대해 의견을 보태주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첫 번째 사연에 대한 반응도 생각보다 뜨거웠는데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사연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님. 저는 50대 후반의 남성 구독자입니다. 현재 그랜저 차량을 타고 있고 다음 차로 하이브리드를 보고 있던 와중에 이상희님 K8 하이브리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렉서스 ES 구입을 염두하고 있어 시승도 해보고 찾아보다 보니 이상희님이 올려주신 렉서스 출고 영상도 있어 많이 참고했는데요. 궁금한 점은 아직까지 결함이나 문제 없이 잘 타고 계신지 궁금하고 저는 시승했을 당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지.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일본 차라는 게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K8 하이브리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K8 하이브리드는 ES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말이 길어졌는데 괜찮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추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제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한번 사연자분의 정보를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의 정보는 50대 남성분이었고요. 현재 그랜저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음 차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차종은 렉서스 ES300H와 기아 K8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렉서스 ES300H를 출고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타고 계신데 벌써 10만 킬로 넘게 주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만 킬로 넘게 주행을 하면서 잔고장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만듦새가 좋고 품질과 내구성에 있어서 아주 탄탄하다라는 게 렉서스 ES300H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막 타더라도 부담 없이 타더라도 연비가 17km 이상 꾸준히 나와준다는 것도 렉서스 ES300H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렉서스 ES300H를 꽤 많이 주행을 했었는데 제가 탔을 때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말로 정숙했고 연비도 좋았고 주행 성능도 좋았고요. 서스펜션의 느낌도 역시나 렉서스답게 고급차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차량이 렉서스 ES300H인데요. 이번에 기아 K8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가장 강력한 또 경쟁 모델 하나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렉서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긴 하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렉서스의 판매량이 훨씬 더 많고 기아보다는 렉서스가 훨씬 더 인정받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렉서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K8 하이브리드도 너무나 매력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출시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대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량이 더 매력적인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렉서스 ES300H와 기아 K8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 렉서스는 2.5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엔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기량이 2487cc와 1598cc로 배기량에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 변속기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렉서스는 eCVT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기아 K8은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합 출력은 렉서스는 218마력에 22.5토크,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230마력에 35.7토크를 발휘합니다. 배기량을 렉서스 ES300H가 더 크지만 기아 K8이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출력은 K8이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ES300H를 운전했을 때도 출력적으로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K8 하이브리드를 타더라도 전혀 출력적으로 아쉽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ES300H는 18인치 휠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인치 휠 기준으로 171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기본 17인치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18인치 휠까지 적용 가능한데, 17인치 기준 공차 중량은 1630kg, 18인치 기준으로 165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무게는 K8 하이브리드가 좀 더 가볍고요. 출력도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K8 하이브리드의 체감 출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를 비교해 볼 텐데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K8 하이브리드가 렉서스 ES300H보다 40mm가 더 깁니다. 전장은 무려 5m가 넘는 상당히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도 K8 하이브리드가 10mm가 더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K8 하이브리드가 10mm가 더 높은 전고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휠베이스, 실내 공간 또한 K8 하이브리드가 25mm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까지 모든 수치에서 기아 K8 하이브리드가 렉서스 ES300H보다 훨씬 더 크고 넉넉한 크기를 가졌다라는 것도 크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번에 서스펜션을 보게 되면 전류는 둘 다 맥퍼슨 스트러스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후륜은 렉서스 ES300H는 WC1 서스펜션,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기아 K8은 전자식 서스펜션을 또 추가할 수 있다는 옵션 사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넘버원으로 살펴봐야 되는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ES300H는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기아 K8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3가지 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K8 하이브리드는 또 옵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풀옵션 가격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렉서스 ES300H는 럭셔리 플러스, 이규제큐티브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됐는데요. 가장 기본 엔트리 트림인 럭셔리는 6,110만원입니다. 거기에 럭셔리 플러스는 6,320만원, 가장 최상위 트림,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규제큐티브는 6,71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라이트와 노블레스 시그니처로 나뉘게 되는데, 가장 기본 엔트리 트림 노블레스 라이트는 3,841만원, 노블레스는 4,072만원, 시그니처는 4,430만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옵션들을 모두 더했을 때, 한 가지도 빼지 않고 모두 더했을 때 풀옵션 금액은 5,095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렉서스와 금액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기아 K8 하이브리드의 풀옵션을 선택하더라도 렉서스 ES300H의 가장 엔트리 트림인 럭셔리 트림보다도 1,000만원 이상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국산 차량인 기아 K8 하이브리드가 더욱더 매력적인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렉서스는 수입차기도 하고요. 그 1,000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기아 K8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옵션을 비교해 볼 텐데요. 중점적으로 많이 비교해 보시고 살펴보는 옵션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안전을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에어백의 개수는 렉서스 ES300H는 무려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9개의 에어백, 그리고 반자율 주행은 둘 다 적용되어 있는데,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국내에서 2.5단계라고 부르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사양을 추가하게 되면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렉서스 ES300H의 반자율 주행을 사용해 봤을 때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고, 그래서 반자율 주행의 퍼포먼스,
정확도와 성능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기아 K8 하이브리드의 반자율 주행이 조금 더 뛰어나지 않나. 물론 K8 하이브리드를 타보진 않았지만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들이 대부분 동일한 반자율 주행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반자율 주행의 능력은 K8 하이브리드가 더욱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라는 안전 기능은 렉서스 ES300H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벨트를 착용했을 때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는 승객을 한번 꽉 조여주는 안전 기능이 렉서스 ES300H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K8 하이브리드는 미적용되어 있고요. 팝업 후드라는 안전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운전자와 탑승객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이제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안전 기능인데요. 혹시나 보행자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팝업 후드를 살짝 일으켜서 보행자의 충격을 더욱더 감소시켜주는 팝업 후드라는 안전 기능이 ES300H에는 모두 기본 적용이지만 K8 하이브리드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지 액세스라는 기능, 시동을 끄게 되면 타고 내리기 쉽게 운전석은 밀리고 핸들은 올라가게 되는 이지 액세스라는 기능도 렉서스 ES300H는 전 트림 기본 적용이지만 K8 하이브리드는 컴포트라는 옵션을 넣어야만 이지 액세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지 액세스 기능은 K8 하이브리드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를 비교해 볼 텐데요. 렉서스 ES300H는 계기판은 7인치, 중앙 모니터는 12.3인치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은 확실히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해요. 요즘엔 대부분 10.2인치나 12.3인치가 적용됐는데 렉서스 ES300H는 7인치가 적용돼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있어서 정말로 신형 느낌이 많이 나고 딱 봤을 때 확실히 고급스럽다, 확실히 고급 세단의 느낌이 난다 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꽤나 크게 느껴지고요. 열선 핸들과 통풍 시트는 두 차량 모두 기본 트림부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천연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 최상위 트림인 이그제큐티브 트림을 선택할 시에는 세미 아닐린이라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에 적용되는 정말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ES300H는 전 트림 기본 적용이지만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을 넣어야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치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K8 정도면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어야 했는데 프리미엄을 선택해야만 적용이 된다라는 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ES300H는 모든 트림이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그제큐티브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안 들어가요. 이건 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트림부터, 즉 두 번째 트림부터는 기본 사양입니다. 기본 엔트리 모델은 기본 사양이 아니고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고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서라운드 카메라가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플러스 트림부터 렉서스 ES300H는 적용이 돼요. 기본 럭셔리 트림에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아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별도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션 가격을 내고 따로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그건 또 아쉬운 부분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이 아니라 옵션으로 빼놨다. 그것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커넥트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내야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아의 옵션질 중에 하나죠. 이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옵션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연비 비교인데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비 부분인데 사실 연비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대등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렉서스 ES300H는 18인치 휠만 적용되기 때문에 18인치 휠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심은 17.3, 고속도로는 17.1, 그래서 복합 연비는 17.2가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되려 고속도로보다 도심에서의 연비가 더 잘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도심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욱더 적합한 겁니다.
이건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꽉 막힌 출퇴근길, 꽉 막힌 도심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전기차가 더 적합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17인치와 18인치 휠로 나뉘게 되는데 17인치의 도심주행 연비는 18.2, 18인치는 17.2입니다. 그래서 같은 18인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연비가 0.1 차이인데 이건 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거의 똑같아질 수도 있고 K8 하이브리드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17인치는 17.7, 18인치는 16.9인데 18인치 기준으로 보면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것도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도 17인치는 18.0, 18인치는 17.1로 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기아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가 17인치 기준으로 18까지 나오는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덩치에 연비가 18까지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복합 연비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렉서스 ES300H와 기아 K8 하이브리드.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더라도 연비적인 메리트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또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렉서스 ES300H와 기아 K8 하이브리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펙을 한번 쭉 살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차가 좀 더 끌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렉서스 ES300H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가 이 차량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뛰어난 내구성 및 품질 또한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으로 대표되는 그런 품질적인 부분이겠죠. 국산차가 많이 본받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렉서스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또 렉서스의 단점도 있는데요. 올드하게 느껴지는 인테리어는 최근에 나온 국산차 대비해서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한 다소 아쉬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국산차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라는 걸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아 K8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넉넉한 크기와 공간 그리고 최신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도 K8 가장 최신차라는 장점이 있고요. 1.6 터보 엔진이 주는 장점 또한 배기량은 작은데 출력은 높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이제 갓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는 내구성과 어떤 결함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국산차들은 출시하고 약 6개월 안으로는 정말 수많은 결함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빠르게 구입했을 때는 내가 그 차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입한 K8 하이브리드에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언제 차가 필요한지는 말씀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량이 급한 게 아니시라면 K8 하이브리드는 좀 더 지켜보시고 구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랜저 차량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조금 더 주행하시다가 K8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좀 된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품질 부분은 전혀 걱정 없이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타고 계신 렉서스 ES300H도 국내 출시되자마자, 국내 런칭되자마자 거의 바로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문제없이 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렉서스 ES300H를 구입하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고민을 함께 공유해 봤는데요. 만약 제가 이 두 대 차량 중 구입한다면 기아 K8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비 효율 부분인데요. 연비 효율은 거의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K8 하이브리드 풀옵션으로 구매하더라도 렉서스 ES300H보다 1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성비 측면에서도 아주 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차라고 타인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탈 수 있다는 부분 또한 K8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서 차량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고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제 이메일로 사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